해시태그 파트 1. 당신이 그렇게까지 일하는 게 나한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 줄 알아?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제 온몸을 얼려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식탁 위에 놓인 접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몇 살이시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특급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객실팀 소속이죠. 사람들은 제가 호텔에서 일한다고 하면 프런트 데스크나 컨시어지 같은 화려한 업무를 떠올리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객실을 정리하고 손님들이 쓴 침대 시트를 갈고 욕실을 청소하고 어지럽혀진 방을 다시 깔끔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처음엔 그저 짧은 기간만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경력을 쌓고 남편이 자리를 잡으면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일이 제게는 단순한 노동 이상의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객실을 정돈하고 깨끗한 타월을 가지런히 놓고 손님이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는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하나의 작은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 도윤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다정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응원해주겠다고 말했고, 결혼 후에도 제 일을 존중해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결혼 초반 몇 달간은 그랬습니다. 제가 늦게 퇴근해도 이해해 주었고, 지쳐 보이면 먼저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윤석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는데 다들 배우자가 뭐 하는지 얘기하더라고. 나만 좀 애매하게 얼버무렸어. 그날 저녁 윤석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제가 호텔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냥 호텔이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매니저급이나 프런트 데스크 쪽을 생각하거든. 근데 객실팀이라고 하면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서. 그의 말은 거기서 끝났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일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죠. 그날 이후로 윤석의 말투와 표정에서 조금씩 차가움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척했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객실을 정리하고 무거운 린넨 카트를 밀고 쪼그려 앉아서 욕실, 타일을 닦다 보면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체면이었다는 것을요. 가희야, 우리 이제 좀 여유 생겼잖아. 그만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취미 생활 같은 거. 어느 주말 아침, 윤석은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제안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좋은데요.
그만둘 생각 없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좋다고? 그게 뭐가 좋은데? 하루 종일 남의 집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더러운 시트 갈아 끼우는 게. 그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하세요? 제 일을? 그게 아니라,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맞아.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야? 당신은 대학도 나왔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제 일을, 제가 매일 쏟는 노력과 정성을 이렇게까지 폄하할 줄은 몰랐습니다. 윤석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인사 한마디 없이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거나 혼자 골프를 치러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윤석의 회사에서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배우자 동반 행사였죠. 저는 그날을 위해 새 옷을 사고 머리도 손질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 거라 기대도 됐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윤석은 동료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전업주부시구나 하며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넬 때도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참았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무슨 거짓말? 제가 집에서 쉰다고요. 저 아직 일하고 있잖아요. 윤석은 한숨을 쉬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사람들 앞에서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 있어.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윤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한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저에게 윤석이 말했습니다. 가희야, 진지하게 생각해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저는 현관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닫고 나오며 뒤에서 윤석이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이상에 맞춰진 사람을 원하는 욕심일까? 답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남편을 화나게 하더라도요.